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6월의 첫 거래일이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일부 해수욕장은 올해 첫 개장을 했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위에 대응하셔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럼 6월 1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약 3개월 만에 2,000선을 회복하면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죠. 코로나19 책임 소재를 두고 빚어진 갈등이 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더 확대된 상황인데 결국 중국이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이에 반대하면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합의 재검토나 취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에 뉴욕 증시에서도 안도감이 나타났고요. 일제히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48% 오르면서 3,000선을 유지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9%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이어질 경우에 미국이 또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무역전쟁 당시와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국의 추가적인 조치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미중 관계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고요. 그 밖에 핵심 지표도 다수 발표됩니다. 오늘 한국의 5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됐고요.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와 또 차이신 중국 제조업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6월 3일에는 미국의 5월 ISM 비제조업 지수와 차이신 중국 서비스업 PMI도 발표되는데요.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지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요. 시장에서는 ECB가 7,5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기대하는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오늘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편성될 예정인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이 증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겠고요. 최근 증시가 이 경제 회복 속도보다 다소 빠르게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2,000선 부근에서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 쉬어갈지 좀 방향성을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1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수준이 예상보다 괜찮았고 또 3차 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6월 말에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국내 증시는 시원하게 오릅니다.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1.5%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은 개인 매수에 힘입어 2%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천리 자전거가 언택트 시대에 자전거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소식,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여기에 그린뉴딜의 수혜까지 기대되면서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신테카 바이오가 렘데시비르와 유사한 효능을 보이는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을 도출해냈다는 소식에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온라인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개최됐는데요. 여기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한 K-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오늘은 HLB와 알테오전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다른 특징주는 키워드로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역대 최대 추경 편성된다. 네, 오늘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논의합니다. 보통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7월에 발표가 되는데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한 달 먼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전에 만났는데요. 어떤 내용의 합의를 이뤄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 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합니다. 주력 사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30조 7천억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와 증시안정기금 조성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20조 원 규모의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고용 유지 지원금을 58만 명에게 확대하고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합니다. 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4만 1,000곳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번 추경을 통해 디지털 그린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의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해서 2022년까지 노후 공동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고요. 고효율 단열재 환기 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1.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4만 1,000곳 설치. 5G와 통신지 장비주들 꾸준히 관심 가져야 한다고 이미 강조드렸었죠. 오늘 전판 기지국과 웨이브 일렉트로, 머큐리, RF텍,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해 노후 공동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완료. 이에 삼목 S폼과 이건산업, KCC 글라스 등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테마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인테리어 테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콕 문화가 계속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에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 계획인데요. 빠른 집행이 예상됨에 따라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내용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그린 뉴딜의 청사진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후 4시 반쯤에 이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면 그때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동물시험 첫 단계 성공.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셀트리온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동물시험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 선별을 완료했고 세포주 개발에 바로 돌입하면서 동시에 이 동물시험 첫 단계를 실시했거든요. 실험 결과 바이러스 역가가 최대 100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 바이러스 역가는 인공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도록 한 뒤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수준을 단위로 환산한 수치고요. 쉽게 말해서 약물을 투여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 이상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 동물 효능 시험 첫 단계는 패럿을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이 패럿은 족제비의 일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민감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후보 물질의 효능을 평가하기에 아주 적합한 동물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개체를 저농도, 고농도 이렇게 두 투여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고요. 이 두 그룹에 약물을 투여한 결과 대조 그룹 대비해서 콧물과 기침, 활동성 관련 임상 점수에서 약물 투여 후 1일째부터 정량화 수치가 확연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5일째에는 완전한 임상적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농도 그룹에서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 이상까지 감소하는 큰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하네요. 폐조직 검사에서도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감염 7일까지도 염증 소견이 계속 관찰된 반면에 약물을 투여한 저농도, 고농도 두 그룹 모두에서 대조군 대비 염증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느냐? 패럿에 이어서 햄스터와 생쥐, 원숭이를 대상으로 추가 효능성과 독성 시험을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이달 중으로 임상물질 대량 생산에 돌입해서 예정대로 오는 7월 내에 인체 임상에 필요한 항체 치료제 물질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총 7단계를 거쳐서 개발될 예정인데 현재 동물 시험까지 진행되면서 5단계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6단계 사람 대상 임상 시험과 7단계 치료제 생산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동물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에 따라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졌고요. 이에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형제 모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6월 첫 거래일부터 증시가 올라줘서 마음이 굉장히 가볍네요. 이 기운이 쭉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내일 다시 뵐게요.